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모임을 하는 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꼭 영화를 보시고 같이 참여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중국 영화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쯤에는 일본 영화를 한번 보겠지만 아무래도 중국이나 일본은 좀 다르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비슷하죠. 여러 가지로 뭐 우리가 이제 영화가 서양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서양 영화를 보고도 감동을 느끼고 이랬지만 중국 영화는 감동 말고 이제 어떤 그 동질감,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드는데 또 하나 또 그런 면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장혜모라는 감독, 그러니까 좀 첸가이거랑 장혜모가 중국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이거든요. 현재 그 중국에서 이 첸가이거나 장혜모를 5세대 감독하는데 그 이후로 중국은 살기는 엄청 좋아졌지만 영화는 5세대 영화 수준을 절대로 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장혜모의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이 인생인데 이 영화는 위하라는 중국의 유명 인기 작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 작가예요,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의 모습을 외국에 많이 알린 그 소설가인데 그 위하의 같은 제목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영화로. 근데 그 영화는 훨씬 더 비극적이에요. 다 죽고 이 푸구이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자전주도 죽고 딸도 죽고 아들 다 죽어요. 원작이 더 비극적이네요. 비극적인데 장혜모가 이거를 같이 이제 바꾼 것은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게 이 영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까 정 대표가 말했지만 굉장히 잔잔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그 태양별이처럼 극적인 반전이나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더 날카로운 맞아요. 공산당 비판 영화라고요. 왜냐면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첸가이거의 태양별이는 좀 상황 자체가 아주 위대한 경극 배우고 동성애라는 코드 이런 게 있어서 훨씬 더 극적이면서도 일반인들은 좀 공감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일반인이 공감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 안에서 이제 중국 역사의 어떤 그 공산당, 그러니까 국민당, 공산당, 그다음에 공산당의 그 대약진 운동, 쇠 부치 갖다가 팔아서 수고해서 대포만도 이렇게 대약진 운동이랑 문화대혁명 때 일어난 여러 가지 참상들, 간호사들이 다 호위병이라고 의사들 쫓아내고 했다가 참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실생활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공산당을 중국 역사를 비판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영화가 금지가 됐어요. 아, 그래요? 예. 금지가 됐죠. 저한테도 금지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잔잔한 비판이지만 체제를 아주 강렬하게 비판하고 그러지 않지만 실생활에서 그 공산당의 그런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겪는 그런 어떤 비극이나 그런 것들을 드러낸 영화이기 때문에 훨씬 더 몸에 와닿는 비판인데 장혜모가 주목해서는 그런 비판을 뛰어넘어서 인생은 살아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에 어떤 공감할 수 있는 게 좀 약하죠. 사실 우리는 지금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하고 산업화나 인권화 차원에서 굉장히 뛰어났지만 그래도 누구의 인생이나 그런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 살아남는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 그것을 강조한 것이 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무리 지금 살기가 편해지고 물질적으로 풍부해졌고 하지만 그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세계 역사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더 끌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장혜모의 어떤 그런 원작 소설과 장혜모의 어떤 그런 것이 잘 맞아떨어져서 굉장히 빛을 발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장혜모랑 공리 그 두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장혜모가 이제 처음에 장혜모가 출신이
말하자면 반동 집안이에요. 그래요? 의사 아버지 엄마가 다 의사였을까 내 기억에. 근데 국민당 정권하고 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문화대혁명 때 엄청 고생했어요. 엄청 고생해서 하방도 하고 하여튼 완전히 반동 부르주아 집안의 그 후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자기 그 형이나 아버지가 다 국민당 정권으로 관계돼서 나중에 가고 그래서 북경 영화 학교로 굉장히 늦게 들어갔어요. 남보다 한 10살 늦게 들어갔는데 간신히 우여곡절에 들어갔는데 그때 챙가이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공리랑 뭐 아니 공리는 이제 북경 영화대학 출신은 아니었고 예. 복리는 무슨 연극학교 출신인데 그때 이제 서로 알게 돼서 말하면 중국 영화의 붐을 일으켰습니다. 90년대. 네. 그러니까 중국 그 5세대 감독. 네. 5세대인데 처음에 그때가 전성인 거예요, 진짜? 그때가 전성이라고 봅니다. 그 공지랑 그 장혜모랑 영화 작업을 7편을 같이 했는데 그 중에 뭐 붉은 수수밭, 그다음에 국두, 그다음에 귀주 이야기, 뭐 이런 것도 홍등, 다 정말 아주 대작이죠. 예. 중국 영화를 세계상에 알린 영화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챙가이거를 할 때 챙가이거 첫 번째 영화를 만들 때 장혜모가 원래 촬영 감독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음 편에 제가 그걸 볼까 말까 고민인데 장혜모가 이 스크린에 이런 화려함, 이런 조명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원래 촬영 감독 출신이에요. 촬영 감독 출신인데 그 장혜모의 이력을 보면 중국하고 좀 맞아떨어진 게 장혜모 이때보다는 굉장히 체제 비판적이었는데 베이징 올림픽에서 폐망식, 개망식에 그거를 장혜모가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중국 그 우월주의. 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미국 못지않은 제국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그 베이징 올림픽의 그 개막식을 장혜모가 총지휘를 했는데 그게 말하자면 중국의 어떤 그런 걸 중국이 세계 문명의 기여한 점, 뭐 인쇄술, 화약, 뭐 다양한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 국수주의자나 제국주의자로 된 면이 있는데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뭐 책상 서랍 속의 동화나 또 이런 그 서민적인 영화를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장혜모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면도 있고 또 잘하는 면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장혜모가 챙가이거는 그 다음에 태양별 이후로 그렇게 크게 대작을 좋은 영화를 못 만들었는데 장혜모는 하여튼 계속해서 아마 중국을 가장 대표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지금 51년생이니까 나이 많은데 그 장혜모랑 공리의 그런 게 가장 빛난 작품 중에 하나고 여기 나무 주인공은 가루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원래 중국을 대표하는 희극 배우입니다. 그 마스크 자체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캐스팅 나갈 때 굉장히 고민했대요. 자기가 희극 배우인데 이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희극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비판적이니까 비판하고 희극하고가 맞물려 돌아가니까 그 가루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희극 배우로서 자기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이 영화는 아주 극적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인생의 무게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과연 자기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가루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 영화고 태양별이의 원대인 역하고 이 역이 아마 가루의 인생작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새로운 몸을 보여주는 영화 같아요. 그래서 거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아까 정 대표가 했던 극적인 반전이나 아주 극화나 이런 건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그 어떤 체제의 그런 것부터 느끼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꼭 이게 공산당의 어떤 그 잘못된 점만이 아니라 우리도 현재 세세도 뭐 여러 가지 디지털 세세나 이런 게 편한 점도 있지만 그게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거나 그럴 수 있는 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으로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잔잔하지만 우리한테 주는 감동은 결코 태양별이 못지 다른 면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거라서 꼭 한번 보시면서 옛날 이제 그리스의 그것은 꼭 비극을 했거든요. 비극을 하면 별의별 그 일들이 다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보면서 야 우리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러면서 그 왕후 장상들이 정말 처참하게 짝이 없는 운명의 측면에서 그걸 보면 집에 와서 그때는 꺼이꺼이 울다가 집에 와서 야 인생이 이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힘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영화도 역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결국
살아가는 거다. 네? 이런 면에서 우리한테 한 번 더 감동을 주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오늘 안 보신 분 S수기님이나 정말 밥순이님은 꼭 한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안 보시면 다음에 제가 벌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네. 벌금이 내지 한번 더 부과하는 걸로. 네. 아 지금 방송 보는 중에 우리가 인사 못 드린 네. 뭐 나래사님도 들어오셨고요. 룰루님도 또 오셨네. 룰루님도 오셨고, 네. 뱃살공주님, 네. 나방님이 오셨습니다. 나방이시죠. 나방님은 딱 봐도 우리 모두 다 알아요. 뱃살 왕자님이시죠. 백사 왕자님. 나비님이 들어오니까 또 나방을 바꾸신 거죠. 네네네. 뱃살 왕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룡의 오프닝 크레딧을 딱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놓쳐가지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예, 의사들은 왜 차다 잡아가냐면 문화혁명 때 중국의 문화혁명 때 권력진가 기존 권력 뭐 의사고 학자고 뭐고 전부 하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부르주아나 중산층은 전부 지방을 내리면서 돼지치기 하고 땅 파괴하고 그랬습니다. 그 정신 개조를 시킨다 그랬어요.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면은 있어요, 사실. 이 중산층이나 부르주아들이 그 지식인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생활을 경험해 봐야 된다. 그거는 분명히 맞는 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부작용이 엄청났죠. 사실 이런 일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문 기술자나 전문 인력들을 전부 쫓아내니까 간호원들이 의사 노릇을 하다가 사고 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그렇겠네, 진짜. 문화대혁명 때 그 65년대 중반에 문화대혁명 모택동이 자기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모택동이 굉장히 장기 집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기는 어땠냐? 다른 걸로 시선을 돌리니까 뭐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이래가지고 그런 거에 매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권에 대한 비판을 없앴는데 문화대혁명 때는 모토가 뭐였냐? 지식인층이나 이런 놈들은 전부 하방을 시켜서 실생활을 알게 한다. 근데 그게 이제 엄청난 부작용을 낳죠. 뭐 그 기술자들도 다 쫓아내고 그 출신을 강조하고 노동자 계급이냐 지주 계급이냐 이런 거에서 그 문화대혁명 때 굉장히 부작용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의사들 전부 잡아가고 이런 일을 해야 했는데 그게 꼭 문화대혁명은 극적으로 드러난 거고 우리의 인생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어떤 체제든지.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오프닝 크레딧의 결론은 뭐냐? 보시고 안 보시면 벌금 내세요. 네.